다섯 번째로 다루고 싶었던 발언은 김지연 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기는 금욕이라는 단어를 절대 쓴 적이 없다. 결혼을 통한 생산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절제라고 표현하십니다. 금욕교육이나 혼전순결교육이라고 표현은 안 하세요. 하지만 이분이 절제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과거에 금욕교육이나 혼전순결교육 했던 것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출산을 위한 성관계는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금욕교육이나 혼전순결이라고 했던 것과 같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아이들에게 폰 중독이 되지 않고 고립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교육을 해줘야 되고, 여자에게는 몸을 지키고 절대적으로 몸을 막 굴리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보호, 세이프티를 가르쳐야 되고, 엄마 아빠가 사랑 가운데 책임 있는 성관계를 해서 너를 낳았어. 그럴 때 네가 성관계를 하는 거야.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서. 똑같잖아요. 보세요. 이게 절대 자기는 금욕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과거의 금욕교육, 혼전순결교육과 똑같습니다. 몸을 막 굴렸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는 거, 성적인 표현을 몸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이 성관계라는 것 자체를 너무나 더럽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죠.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다루고 싶은 발언도 이제 김지연 씨 발언인데요. 한국의 학부모들만 꽉 막혀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컴프리헨시브 섹슈얼리티 에듀케이션, 포괄적 성교육 좀 그만해라 라고 학부모들이 막 집회, 시위, 데모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쪽에서 이제 같은 생각을 가신 양육자분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다녀오셨나봐요. 그래서 그 강의 다녀오신 얘기를 하시면서 온통 모든 학교가 성적 자기결정권 얘기를 하면서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합의한 누구나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 라고 교육하니 아이들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가리지 않고 성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알리면 혐오다, 젠더 기반 폭력이다, 그래서 막 부모들을 막 신고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할 때 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을 때 안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나의 성을 지킬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과 그 사람과 내가 만든 동의와 합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책임이죠. 그것이 책임이기 때문에 동의를 만들고 적극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상대방과 나의 관계도 그리고 대화도 동의도 더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사람, 시민이 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교육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가 굉장히 가볍게 쓰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누구나 합의한 사람은 섹스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섹스할래? 그래 응 하면은 누구나 막 섹스를 한다는 거예요. 동성과도 이성과도 막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한다. 그러니까 비성소수자, 성소수자 상관없이 자기가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과 막 성적인 경험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탐구를 해보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이것이 비청소년인 나에게도, 성인인 나에게도 내가 그럴 것 같지 않다면 청소년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 계속 성관계 자체, 성적 행동이 불행해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나빠진다는 얘기를 또 하는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10대 성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자살감이 심하고 우울감, 불행감, 낮은 행복감이 심하다는 것을 2020년 통계 등에 따라 수많은 통계 때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서 10대 때 아무리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금지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게 성경험이며 10대의 성행동은, 성경험은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관계가 우울감이나 불행감 또는 심지어 자살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인들은 전혀 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성급한 결론 도달을 왜 하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론 내고 싶기 때문에 성적 행동을 한 사람은 불행할 것이야. 그러니까 성행동을 10대 때 하면 안 돼 라고 결론 내기 쉽기 때문에 그 요인 하나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신호등의 비유를 들어서 초록불, 빨간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단체는 이쪽 흐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킬 건 지키자 라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에만 건너자, 초록색에만 건너자고 해도 빨간불에 건너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음란물을 보면
캠브리지 대학교에 따르면 뇌에서 무슨 총량이 줄어드는 MRI 그림이 있어요. 독일에서도 조사해봤더니 음란물을 많이 보는 쪽 그룹에 뭐가 찌그러졌나 봐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전두엽이 일그러졌네 이러면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성범죄자가 되더라. 대부분의 포르노가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의 욕구를, 여성에 대한 환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포르노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폭력적인 것도 많고 환상을 자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정말 내가 실천해보고자 했을 때 일방적이거나 폭력적인 성관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린이 때부터 그림책 때부터 시작해서 CF 광고,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내가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포르노도 내가 이것을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을지 안 봐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희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르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을 했을 때 성적 요구가 자극돼가지고 포르노를 많이 보고 그것이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이 갑자기 적절한 성교육까지 포르노와 성범죄자와 연결을 시키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인 생각에 몰입하지 않도록 성적인 관심을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할 게 많냐? 운동, 음악, 그림 그리기, 독서. 운동, 음악, 그림 그리기, 독서 당연히 포르노 보는 것보다 많이 해야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르노나 성적 행동에 대해서 성적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고 해서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교육이, 성평등 교육이 하지 않아도 돼. 긁어부스럼을 내는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안 해버리면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성적 이미지와 미디어 메시지, 포르노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완전히 취약한 상태에서 그것을 사실로, 그걸 내가 따라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실행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방적인 폭력적인 섹스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에게도 해롭고 상대방에게도 전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좋은 성적 행동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발언도 김지연님께서 하신 건데, 성별을 딱 두 가지, 여성과 남성만 있는 것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별은 수정기 때 정해진다라고 하면서 Y염색체와 X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염색체와 근육량으로 남자와 여자를 정할 수 있고 반드시 두 가지 성별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염색체가 우리가 XX를 여성, XY를 남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두 가지 성염색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XO라는 성염색체를 가진 분도 있고 또 XXX 그리고 XY도 있지만 XYY도 있고 XXXY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로만 봤을 때도 이 세상에 단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근육량도 제가 근육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뭐 여성인 운동선수들의 근육이 많겠습니까? 훨씬 저보다 근육량이 많은 여성들이 있겠죠.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신 분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평균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다 정상이 아니구나, 뭐 저는 근육량이 없다고 제가 남성이 아니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기 모양으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음경과 음순 딱 두 가지 모양의 성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순과 음경이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애매한 사람도 있고 모호한 사람도 있고 둘 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근거로도 성별을 딱 두 가지로만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들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단순하게 성별 이분법적으로 성별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식욕, 수면력처럼 성욕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욕은 또 누구에게나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성애자가 있습니다.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아예 느끼지 않거나 희미하게 느끼거나 때때로 느끼거나 아주 깊은 교류와 관계에 들어가야지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에이섹슈얼이라고 무성애자라고 하는데 무성애도 스펙트럼이고 식욕, 수면욕처럼 성욕이 3대 욕구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지 않습니다. 성욕은 그 3대 욕구에 들어가지 않고 배설욕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도 맞지 않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조절하고 통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포괄적 성교육은 절제가 아니라 성 경험을 해봐라, 셀프 터칭을 해봐라, 더듬어봐라, 만져봐라, 그것이 너의 내비게이션이다 라면서 교육하는 것이 해롭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적 통계, 해외 통계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만져보고 터치해보고 자기 자신의 성적 욕구와 성감대를 찾아보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좋은 거 맞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만질 때 좋은지, 내가 어디가 성감되고 성적 자극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할 때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하거나 통증을 느끼게 할 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나의 욕구와 필요를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해서 둘 다 만족하고 안전한 성관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 터칭이나 자위가 중요하고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분은 그냥 이제 자위나 자기 몸에 실험해보는 것도 문란한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롭다라고 단정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포괄적 성교육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성관계 연령을 늦춘다 라고 하는 것이 유엔 유네스코의 연구 조사 결과이고 보고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와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성적 행동과 성적 건강에 대해서 학자들이 보고하는 학회에 몇 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포괄적 성교육의 성과나 성취 그리고 결과들을 발표하는 박사 학생들과 교수들이 많습니다. 김지연님께서는 오직 전 세계적으로 딱 성적 행동을 늦춘다는 보고서가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논문은 다 성적 행동이 오히려 빨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맞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일시적으로는 절제 교육이 성관계 나이를 늦췄다, 성관계를 안 하게 했다라는 보고서나 논문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제하는 게 좋은 거야, 성관계를 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성관계 위험하거나 성관계 안 하는 게 좋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양육자와 학교에서 성교육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배웠을 때 성교육을 했다고 체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안 했다고 체크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논문으로는, 보고서로는 우리 교육이 성공적이야 라고 보고를 할 수도 있겠죠.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환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에서 고문이고 폭력이고 범죄다라고까지 이제 규정한 나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는, 우리나라도 해당 법이 없습니다만, 동성애자를 데려다가 내 자녀를 동성애자로 이성애자로 바꿔주세요 하면서 양육자들이 막 맡기는 건데 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춥게 막 얼음물 같은 데다 막 집어넣어 놓고 그때는 동성애자들의 영상이나 사진을 막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제 따뜻한 환경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온도도 따뜻하게 해주고 막 깃털까지 손털까지 포근한 이불에 눕혀주고 그때는 이성의 영상이나 사진을 막 보여줍니다. 좋은 감정이 들게끔 한다면서. 또는 전기 자극이나 고문을 막 할 때도 있어요. 동성애 영상을 보면서 그때는 막 고문을, 전기 자극을 줘요. 또는 종교기관 같은 데서 하면 막 때리면서 기도합니다. 막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몸을 때리기도 하고 음경이나 고환을 붙잡고 막 뜯어낼 것처럼 막 잡아 뜯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본인이라면,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면은 바로 나았다고 하겠죠. 저는 저 이성애자 됐어요 하겠죠. 그러면 보고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치료됐음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절제교육, 금욕교육, 혼절 순결 교육도 성과가, 성취가 있다고,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인용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인 논문인지까지도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게 있어요. 미취학 5세에게 성기 이름을 정확히 가르쳐줬나봐요. 그래서 아빠는 음경, 나는 음순, 엄마는 음순 이렇게 가르쳐줬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미취학 5세 유치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다녀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경, 음순 노래를 불러서 왜 난리가 나야 되죠? 소중히 잠지, 고추 이렇게 어렸을 땐 전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 고추가 아파, 고추가 가려워 이렇게 엄마나 교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말해야 도움이 필요할 때, 위험할 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몇 살이 이제 일정 나이가 돼서는 음경이나 음순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배우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음순을 배웠으면 또 음핵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클리토리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 여성의 성욕이나 성적 행동 실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경과 음순이라는 이름을 배우는 것은
괜찮은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이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이 뭐 음순이나 음경을 배워가지고 뭐 노래를 하고 다녔다고 굉장히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어린이나 장애인들에게는 왜 정확한 용어나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져야지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난리가 났습니다, 성교육하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도 김지현 씨가 이제 HIV, 에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독 상담으로 석사를 하고 상담학 박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성중독자들을 만났다고 하면서 에이즈에 걸린 그 작은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제가 학교 성교육 시간에 이 그래프 하나만 봤어도 위험한 성관계를 하라고 이태원에 가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허구한 날 피임 얘기, 콘돔 얘기, 성적 자기결정권 얘기, 성인지 감수성, 네 성은 네 거야,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합의하에 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태원에 들락날락거렸더니 저는 결국에 에이즈 걸렸고 그 어떤 강사도 책임지지 않고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이태원에 가면 에이즈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태원은 에이즈, 이런 지금 등식을 일단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그게 또 에이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HIV는 바이러스의 이름이거든요. 바이러스라는 건 뭐냐면 감기나 독감이나 또는 코로나처럼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는 건 성적 지향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성의 동성애와 상관이 없다고요. 남자 여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종, 백인, 동양인, 흑인 이런 상관없습니다. 모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성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체액인데 체액 중에서 침, 땀, 눈물, 콧물 같은 체액은 감염이 안 됩니다. 그 체액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있긴 한데 너무 소량돼 있어서 감염이 안 됩니다. 감염이 되는 걸로는 혈액, 그리고 정액, 질액, 모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한국과 같이 헌혈했을 때 그 헌혈로 모은 피가 HIV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즉각적으로 나오는 기술이 있는 나라에서는 절대 HIV가 들어있는 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피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헌혈로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약 주사기로 감염이 되는 나라가 또 많아요. 주사 기반을 공유하면서 노숙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걸 다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쉽게 감염되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심해야 되고요. 피로 감염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모유수유도 과거엔 직계 감염이라고 해서 엄마가 감염일 때 아기가 감염인 아이가 나오곤 했는데, 이제는 약이 발전돼서 HIV가 관리가 되는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같이 만성질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만 먹으면 HIV가 검출이 안 되는 상태에 두세 달이면 도달합니다. 검출이 안 되면 전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도 그리고 나의 성관계 파트너에게도 전달 자체가 안 됩니다. HIV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에이즈는 과거에 그 약이 없었을 시절에 원인도 몰랐고 뭔지도 몰랐습니다, 에이즈가. 근데 이거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다가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아프고 다른 그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HIV가 에이즈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똑같이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성적 지향과 연결해서 동성애자의 병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이태원 가서 걸렸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해서 걸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유수연님의 발언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제 가치관이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가치관과 자기의 자유대로 어린이 청소년들을 성교육하겠다는 건데, 근데 자기 자녀에게만 그렇게 성교육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이고 자신의 가치관일 수 있겠죠. 이분의 자녀에게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본인의 자녀에게만 그렇게 하겠다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교육하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라도 정확한 정보, 과학적인 정보, 성평등한 정보,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교육을 공교육에서라도 제공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마다 이렇게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배 아파서 낳고 잠도 못 자고 키운 애들이잖아요. 이러면서 그들의 인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의 인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권,
우리 어르신들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6.25를 지나고 이 땅을 이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갑자기 6.25가 나왔고요. 저는 부모님들의 인권,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권,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기가 있어서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아기를 키웠고, 지금도 등교하고 하는 것도 힘들고, 돌봄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내 맘대로만 키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녀는 나와 다른 인간입니다.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독립적인 생명체입니다.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키웠어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행동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에서 양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양육자가 하지 못한다면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그게 공교육의 또 역할이고, 우리가 사회를 함께 사는, 모두가 함께 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의 기반, 그 커먼 그라운드를 만드는 것이 학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다른 양육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지연 씨와 유수연 님의 생각은 사실상 이제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적인, 통합적인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몸의 변화나 성관계 중심으로만, 폭력 예방 교육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한 인식을 가지고 나를 탐구하고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고 성평등한 시민이 되는 것까지 종합적인, 통합적인 성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육인데, 이분들은 특정 단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을 동성애자를 만든다라고 왜곡해서 생각하면서 포괄적 성교육 자체를 아주 악마화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성관계 자체를 문란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금욕교육을 절제교육이라고 부르면서 성교육을 하면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호기심이 자극되면 성표현물 또는 음란물 또는 포르노라고 하는 걸 보게 되고, 그럼 포르노를 보면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 그럼 성범죄자가 되고, 이런 식의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치 않는 양육자들에게, 교사들에게 자유가 있지 않냐, 우리들의 가치관대로, 나의 신앙의 가치관대로 내가 내 맘대로 내 자녀들과 내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가 왜 나에게 없냐, 부모들과 교사들의 자유를,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을 때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UN, 유네스코가 말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학교에서, 내 교실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어떻게 내 자녀와 내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성적인 대화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창에서 나온 토론회를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봤고,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만 뽑아서 했는데요. 유튜브에 전체 풀 영상이 공개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고 이 영상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성평등한 가치관에 입각해서 나의 입장을 세워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많이 대화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